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단시간에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외글, 두 번째는 백스윙, 세 번째는 지면 발력을 사용하는 솔루션 방법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3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에게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게 무엇인지 찾아서 연습을 해보시면 드라이버를 각자 개인마다 힘은 다르지만 조금이나마 최소한 10m, 많게는 30m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합의 방송을 보면 프로들이 치기 전에 이렇게 2번 정도 흔들어 보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걸 외글이라고 합니다. 이 외글의 효과는 몸의 긴장도도 풀어주지만 이 하체의 움직임을 조금 더 민첩하게 해주고요. 헤드 무게를 느끼게 해줍니다. 또 마지막 하나의 장점은 샤프트 플렉스를 조금 더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몸과 하나의 시퀀스 그 부분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좋은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외글을 우리 골퍼분들이 비거리가 안 나간다면 저는 조금 더 치기 전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분이면 1분, 너무 길다 그러면 10초에서 20초 정도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외글로 가장 빠르게 이 샤프트의 플렉스와 헤드 무게를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비거리가 안 나가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너무 뻣뻣하죠. 샤프트의 플렉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그대로 밋밋한 스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외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할 건 헤드 무게도 헤드 무게지만 이 샤프트가 낭창한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완근, 이 팔뚝이 땡땡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이 장점이 많은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이걸 흔들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몸의 시퀀스. 스윙이 특히 여성분들이나 조금 힘이 약하신 분들이 스윙이 이렇게 좀 허덕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너 너무 이렇게 스윙이 부드럽다, 오버스윙이 된다, 너 왜 이렇게 공을 부드럽게 치니? 라고 듣는 골퍼분들이라면 꼭 한번 하셔야 돼요. 외글을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몸이 하나가 되면서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립 끝은 가만히 놓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만 해도 쥐날 것처럼 여기가 땡땡해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지속적으로 하고 위아래가 아닙니다. 왜 그러라고 했더니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옆이에요, 옆에. 뒤로 갔다 앞으로. 하나, 둘. 자, 그리고 스윙. 진짜 이거 효과 정말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체격 조건이 너무 왜소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고3 때까지 키가 150이었다고. 지금은 이제 176인데 그때 당시에는 체중이 50kg 미만이었고요. 몸에 힘이 없어서 주변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채를 휘두르는 건지 아니면 채가 너를 휘두르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외글을 많이 이용해서 사실 이거 외글도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또 이쪽에서도 자꾸 흔들어 보는 거죠. 테이크어웨이를 자꾸 하면서 마치 이 플렉시바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플렉시바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몸의 움직임은 적은데 얘가 움직이죠. 즉 속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플렉시바는 샤프트가 되는 거예요. 몸의 움직임을 프로들은 짧게 했는데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냥 골프 스윙이라는 것 자체는 프로들의 몸을 툭툭 썼는데 샤프트 킥으로 탕 하고 쳐내는 거죠. 자, 이건 제가 골프 트레이닝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이렇게. 자, 이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 워낙 가격이 싸서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해보셔도 좋아요.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최대한 약한 걸로. 왜냐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외글입니다. 샤프트가 흔들리는 거죠. 몸이 지금 보면
하나도 안 움직이죠? 속근육으로 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려운 분들은 구부려서 해도 좋아요. 갑자기 이게 트레이닝으로 가버렸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앞에서 웩을 옆에서 이렇게 위아래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윙을 했을 때 마치 이 프렉스가 흔들리는 효과를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고, 공이 특히 드라이버가 낮게 날아가면서 손맛이 없었던 분들도 효과를 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서 효과를 많이 봤었고 정말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 연습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넓은 스탠스와 백스윙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실제로 제가 거리가 안 나가는 골퍼분들의 스윙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스탠스가 좁아요. 그리고 어드레스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은 팔로만 올립니다. 오버스윙은 많이 나오죠. 스윙은 굉장히 커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스탠스 폭이 좁고 몸이 서 있으니까 팔로만 가니까 느슨함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어깨 넓이 이 바깥쪽이에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굉장히 넓게 이 발 안에, 뒤꿈치 안쪽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힙을 뒤로 빼서 상체가 최소한 55도가 될 수 있게끔 달려나갈 수 있는 이 자세를 꼭 취해 주셔야 돼요. 이거 너무 안 하세요. 다들 조금 더 이렇게 근엄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넓고 힙을 빼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힙을 빼면 뒷땅 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운스윙 때 회전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스탠스 폭이 넓어지면 당연히 이제 체중 이동도 훨씬 도움이 되니까 뒷땅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넓고 힙을 뺐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백스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백스윙을 할 때에는 최대한 이 클럽이 멀리, 대신에 머리와 축이 잡힌 상태에서 손과 몸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가면서 이 등 근육을 좀 늘려준다라는 느낌. 네, 그렇게 연습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넓게, 그죠? 넓게. 흔히 공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단촐하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공과 조금, 좀 시야가 멀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손의 위치는 오른발 뒤꿈치. 여기에서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제가 오른쪽 뒤꿈치에다가 놓고 이전 시간에 백스윙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발을 넓혀주고 오른발 뒤꿈치에 놓고 그 상태에서 넓은 아크를 그렸을 때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여기 오른발 아래쪽에 스틱과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 비거리를 보낼 수 있는 요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손의 위치가 뒤쪽에서 만들어져서 인사이드가 되면서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스탠스가 좁고 몸이 서 있다면 아무래도 바깥쪽으로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치게 되겠죠. 내가 공을 칠 때 위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볼을 친다면 바깥쪽에서 비껴 맞았기 때문에 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뒤로 갔다가 이걸 친다면 정확하게 이 볼에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측으로 뒤로 빠져야 이렇게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스탠스 폭을 좁히고 팔로 들어서 이렇게 비껴서 친다는 것은 아무래도 파워를 내는 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런 헤드 커버 또는 볼을 하나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좀 부드럽게 밀어주면서 얘를 때리는 게 아니라 굴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 등 근육을 늘려주면서 백스윙의 파워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스윙이라는 건 즉 활을 잘 당겨야 놨을 때 멀리 나가잖아요. 저축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백스윙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지면 발력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스쿼팅이라고도 하잖아요. 지면을 누르고 차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충분히 연습이 됐다면
이제는 지면 발력을 쓸 차례입니다. 자, 스쿼팅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연습을 이제 초보 골퍼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중상급자 골퍼분들도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발을 조금 모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스윙은 다 하되 팔로우 스루는 요 4분의 3까지만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 비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 왼쪽 무릎의 이 밴딩과 굽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스윙, 스윙. 자, 백스윙 갔죠? 다운스윙 때 무릎을 좀 구부렸다가 펴세요. 하나, 둘, 셋, 넷. 보이시나요? 하나. 자, 맨손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뭔가 우리 그 그네 타듯이 갔다 하나, 둘 이렇게 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 백스윙에 올라갔습니다. 이 위치에서 무릎을 같이 구부리면서 하나, 둘. 내려올 때 일어나면서 구부리고 일어나면서 손이 나가죠. 하나, 둘, 하나, 그죠? 둘, 하나. 이 느낌, 이 리듬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양팔을 일단은 좀 움직여 보시다가 조금씩 이제 무릎을 이렇게 한 번씩 바운스를 타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윙을 할 때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이 맨손 체조만 하셔도 좋아요. 동작을 나누지 마시고. 자, 팔이 촥촥 뿌려지는 걸 전 느낄 수가 있어요. 손끝에 전기가 오면서 그리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듬을 탈 수가 있습니다. 양발을 모아서 일단 좌우로 팔을 좀 움직이다가 조금씩 무릎, 네, 이렇게 반동을 주시면 우리의 클럽 헤드 스피드를 조금 더 빠르게 체조의 개념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그냥 5분씩 연습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리듬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나만의 느낌입니다. 지면 발력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습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일반 샷을 했을 때 이 동작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걸 내렸다가 일어나야지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이 리듬과 바운스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스윙했을 때 김현우 프로가 말했던 그 리듬이라는 게 조금 더 묻어나올 수가 있구나.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그 동작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하나, 하나, 그죠? 자, 웩을 쭉 꼬임, 바운스, 오늘 세 가지죠? 굉장히 조금 더 역동적인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이나마 우리 골퍼분들의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세 가지의 솔루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말 우리 골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